안녕하세요, 윤스티브입니다. 초보 RBO를 위한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가족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물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급수와 오수까지 쭉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월드는 잘 아시겠지만 청수 용량이 80리터이고요. 그리고 저탕식 온수기가 12리터, 그리고 화장실에 별도 청수 용량까지 하면 전체 99리터입니다.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되면 80리터의 물은 다소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20년 업그레이드 부분 중에 하나로 220리터까지 물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았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보조바퀴 있는 부분을 탈거한 이후에 거기에 이제 스테인리스 물통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의 80리터와 그리고 120리터 두 개를 이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 3계절로 스테인리스를 쓰는 거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외부에 탱크가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80리터 물만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120리터짜리 별도의 이제 청수 게이지도 달릴 거고요. 제 20년 모델 중에 물통 확장형으로 이제 계약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설치 사항들 제가 좀 보고 저도 이제 거의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급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손쉽게 급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호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저처럼 초보 RBO는 살짝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는 차박 성지들은 대부분 개수대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거의 다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있는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을 때는 호수를 연결해서 좀 쓰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아파트에 주거하고 급수하기가 좀 다소 애매한 분들은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쿠아롤, 아마 카라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40리터짜리 탱크로 되어 있고 손쉽게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은 말통 20리터짜리 저처럼 4개를 구매하신 다음에 급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쿠아롤에 채워진 청수 혹은 말통에 채워진 청수에서 다시 저 내부 탱크로 이렇게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12V짜리 이제 물펌프가 필요하고요. 그 물펌프랑 청수까지 보내는 별도의 호스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무독성 호스 저 같은 경우에는 2m짜리를 추가로 구매해서 물펌프에 이렇게 확장해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쿠아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닐 수 있는 구조이지만, 말통은 아시겠지만 말통 4개면 80kg입니다. 80kg를 들고 다닐 수는 없겠죠. 캠핑 웨건에 실어서 이렇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급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물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2000 스테이션 가서 제가 물을 다 채워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충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로 물을 좀 뺀 다음에 실제로 급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지금 오수 탱크도 비어있는 상태라서 오수도 이제 강제로 좀 만들겠습니다. 진짜 오수는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물을 빼서 워터 게이지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수 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저탕식 온수기에 있는 물이 이제 바깥으로 배출되고 새로운 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지난번에서 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납장이 참 괜찮긴 한데, 저희처럼 자주 이제 이동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칸막이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사용성이 좋아요. 결국 얘네들은 이동하면서 쓰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차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 결국.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새로운 거 좀 찾아서 다시 설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눈금 하나 정도 이렇게 뺐습니다. 한 20리터 정도 이제 뺐고요. 오늘 날씨가 거의 여름 날씨네요. 저는 이제 반바지 그리고 반팔 차림으로 왔는데, 이렇게 있어도 날씨가 더워요. 남해 쪽에 여행 가는데 요 정도 차림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네요. 확실히 이제 5월달 딱 넘어가면 이렇게 엄청 더워지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캠핑 웨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 차 뒤쪽에는 항상 이제 말통 20리터짜리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80리터를 가득 채운 다음에 또 80리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좀 다소 차지하고 있지만 160리터의 물통을 확보해서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미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아마 2통? 한 통도 다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통을 한번 채워볼게요. 2통을 채워서 이제 급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물펌프입니다. 물펌프랑 식용 호스를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카라반 물펌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급수할 때는 이제 외건이 있으니까 이거 2개 채우면 이제 40kg거든요. 근데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으니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은 이제 집에서 길어와도 되고요. 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가 주차장에 월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서 그냥 화장실에서 급수해서 넣고 있습니다. 다른 게 힘들지 않고요. 이 물통 하나 20kg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꽤 코어 운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캠핑카 한 달 정도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물통 쥐고 나르면서 몸에 뭐 원래 근육이 잘 없지만 근육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코어 쪽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으신 다음에 이제 다시 끌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급수할 수 있는 위치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시거잭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을 여신 다음에 시가잭을 이렇게 급수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혹시나 모르는 불상사 테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에다 뭐 이상한 걸 섞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먼저 여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80리터를 넣게 되면 저탕식 온수기 12리터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92리터의 물이 총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별도로 청수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열어서 채우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화장실용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20리터 한 통 이렇게 급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볼게요. 이 물펌프가 성능이 워낙에 괜찮아서 한 통 넣는데 정말 금방 들어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1분이 채 안 걸려요. 근데 시간을 측정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오늘 한번 시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이제 공급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물통을 열고 여기에 이렇게 요 물펌프를 안으로 깊숙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끝에 있는 호스를 이제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호스는 여기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빠지진 않아요. 전원 버튼을 탁 누르시면 물이 쏙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시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면 이 오버플로우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넘치게 되면 그 자동으로 뱉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리터도 더 안 뺐나 봅니다. 그래서 20리터 다 채우지는 못했고요. 물을 좀 더 빼고 촬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보시면 아까 45초 정도에 제가 멈췄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은 거의 다 이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분이 채 안 걸리게 20리터를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수도 일부 만들었잖아요. 수가 쏟아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요 밸브를 돌리면 나오죠. 그래서 이 오수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뷰도 나쁘지 않은데요. 좋네 여기도. 좀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땀이 나서. 제가 말통을 써보니까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비싼 말통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인터넷에서 제일 싼 걸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세워서 다니시면 물이 흐르지를 않는데 이거를 조금만 눕히잖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눕혀서 다니시면 물이 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눕혀서 보관하기는 좀 힘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세워서 이렇게 다니고는 있는데 수납장이 좀 비좁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좀 눕혀서 넣고 싶은 니즈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말통 좀 비싸고 좋은 거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런 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화장실용 청수를 넣어야 되는데 쟤도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넣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린스를 좀 넣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린스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보시면 길게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트병이나 이런 걸로 넣기는 되게 힘든 구조거든요. 린스는 어찌됐건 물과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깔때기 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으신 다음에 손으로 원래 잡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혼자서 촬영하기 참 힘듭니다. 이 1.5리터 통에다가 린스랑 물을 이제 희석을 한 다음에 깔때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형태로 해서 린스를 넣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7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생각보다 꽤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급할 때는 결국 저기 뭐 샤워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압축 분무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요 뭐 탱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청수통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쓰기가 편한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거는 뭐 툴팁인데, 여기 이제 화장실 공간에 살짝 이렇게 좀 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1.5리터 깔때기 린스를 보관해서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드라잉 밸브가 있거든요. 얘를 꽉 안 잠그시게 되면 청수하면서 바로 뱉어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잠그셔야 되고, 뭐 밸브는 사실 겨울철 드레인 할 때 빼고는 뭐 그렇게 뺄 이유가 없거든요. 요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버텍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짐벌이 갑자기 또 말을 안 듣네요. 손으로 찍겠습니다. 청소를 좀 싹 했어요. 물통. 얘가 이제 온수기입니다. 전기 온수기. 그래서 요 안에 12리터의 청수 공간이 이제 추가로 더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막 좀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고요. 뭐 급하실 때는 사실 여기 열어서 이렇게 물을 채우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요 실버텍스 요게 이제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꽤 비싼 건데, 월든에는 요거를 이제 넣어 주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이 썩질 않아요, 요게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물을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은 이제 뭐 스테인레스를 쓰시더라도 물이 약간 이렇게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행에서 돌아오시면서 청수통을 다 비워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실버텍스 덕분에 청수통 안 비워도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월든의 하나의 또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나중에 확장하게 되면 아마 거기도 하나 넣어 주실 것 같긴 해요. 요건 한 2년 정도 쓸 수가 있다고 하고요. 2년 지나면 또 보충을 해 주시겠죠.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물통 이제 급수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다 드린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꽤나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그 다음에 이제 물통이 작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통 채우는 급수하는 일들을 수시로 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업그레이드하고 여행 출발할 때 그냥 한 번에 채워서 좀 편하게 쓰고 돌아오는 방식을 이제 택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오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급수를 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 싱크볼을 이용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과일을 씻는다든지, 뭐 음식 재료 준비하면서 물도 많이 쓰실 거고, 그리고 샤워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뭐 샤워도 하시고 세수도 하시고 뭐 머리도 감고 이러면 이제 오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월든은 50리터의 오수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통에 이렇게 쓴 물들이 저장이 되게 돼 있고요. 오수통도 마찬가지로 찼는지 안 찼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별도의 게이지는 없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싱크볼 쓰면 지금 물이 굉장히 잘 빠져나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이 잘 안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면 오수통이 꽉 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휴대용 오수통인데요, 한 25리터 정도 됩니다. 욕심 내셔가지고 40리터짜리 사시면 이 수납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40리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50리터 오수통 정도 되는 이런 벤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25리터 한 요 정도 사이즈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만원? 4만 얼마?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바퀴도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요쪽에 이제 손잡이도 있어서 이렇게 들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뚜껑을 여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분실을 안 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살짝 걸어주면 좋겠죠.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들고 가요. 월드는 요게 이제 오수통이에요. 밸브가 보이시죠? 빨간 밸브를 돌리면 오수가 나오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오수 밸브입니다. 그래서 얘를 들고 가서 잘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잘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요 밸브를 이렇게 돌리시면 물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 이제 휴대용 오수통으로 이렇게 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요 정도만 비우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잘 빼내신 다음에 얘를 다시 잠그시고, 버릴 수 있는 뭐 화장실이나 그런 데 가셔가지고 그냥 비우시면 됩니다. 요 깨끗한 물이라서
그냥 여기다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워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용 오수통은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오수를 버리기에는 상당히 좀 눈치도 보이고 뭐 환경적으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오수기는 필수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오수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요 차에 들어가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수통에 있는 오수는 그냥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촬영이 끝나면 저는 이제 급수통 다시 이제 다 채워가지고 급수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여행 갈 준비 해야 됩니다. 남해까지 가면 날씨가 꽤 덥겠는데요. 이번에 에어컨 제대로 한번 써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천 가서 이제 세차를 했어요. 고압 세차할 수 있는 그 장치까지 이제 달아 놓으셔가지고 세차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차로 한 번씩 지나가다가 많이 방문할 것 같아요. 깨끗하죠. 한 달 만에 세차했습니다. 25도예요, 25도.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역시 움직이니까 덥습니다. 자, 이제 오수에 대해서 좀 진솔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초보 알비어이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뭐 알비 오래 하셨던 분들의 경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저 휴대용 오수통을 이용해서 버려서 따로 버렸을 때와 그냥 자연에 이렇게 배출했을 때에 과연 이게 정말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관이랑 정화조 시설이 달려있는 부분이 명백하게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관에는 사실 버리시면 안 돼요. 도심지에서는. 왜 그러냐면 걔는 정화시설 없이 바로 강가로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우라는 말은 뭐냐면, 화장실 그 바닥 쪽에는 우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심지에 있는 정화시설을 거쳐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오수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서 맑은 물로 해서 강가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도심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실제로 알빙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곳은 도심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경치 좋고 이런 곳인데, 그런 쪽에 상하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알비어 분들께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더라고요. 즉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열심히 휴대용 통을 이용해서 들고 가서 화장실에 이렇게 배출을 했더니 결국 정화조 시설 없이 그냥 강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다니는 곳에서 아무리 그렇게 깔끔하게 뭐 휴대용 그걸 설치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화시설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가로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산이나 이런 곳에 이제 땅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게 되면 지면을 타고 흘러가면서 이렇게 정화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참조해 보니까 그럴 거면 굳이 뭐 저런 통을 이용해서 따로 버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가 얘기하는 차박 성지, 약간 도심지에 있는 뭐 해변가 이런 쪽은 화장실도 잘 돼 있고 화장실에 그 정화시설이 돼 있겠죠. 그런 것은 당연히 거기서 비워야 됩니다. 근데 정말 노지로 갔을 때 과연 이거를 그냥 바닥에 흘렀을 때 이게 나쁜 거냐 라고 했을 때 좀 약간 캐스천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수 버리는 부분은 잘 판단해서 버리시면 돼요. 그냥 가장 쉽게는 휴대용 오수통을 이용해서 그냥 가져와서 버리면 되는데, 저희가 캠핑카에서 쓰는 오수라는 거는 뭐 저희가 집에서 설거지 하듯이 음식물 그냥 있는 그 채로 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 한 다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는 휴지로 최대한 다 이렇게 걷어낸 다음에 헹구는 작업만 하거든요. 그냥 거품 가지고. 그리고 샤워, 뭐 비누하고 이런 건 좀 쓰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뭐 잘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또 이거에 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은 일단 소중한 거니까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휴대용으로 버리시고요.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우수관보다는 차라리 땅 속에 이렇게 그냥 버리셔가지고 이렇게 잘 침할 수 있게 하시고, 오수 관리는 뭐 음식물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집에서 설거지 하듯이 하시지 마시고 음식물들 최대한 다 없앤 다음에 휴지 같은 걸로 그냥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음식 찌꺼기들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오수 처리를 하게 되면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오늘은
캠핑카 생활의 5할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리학에 대해서, 급수,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드렸습니다.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편은 물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전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막 없어요. 그냥 일반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월드는 12V하고 24V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고, 그리고 이제 와트수 정도는 계산을 제가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을 켰을 때 실제로 이 배터리를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뭐 시동을 켰을 때는 에어컨을 사용할 때 충전이 되는지 아니면 방전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월드 내 뭐 배선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